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정엽입니다. 중성화 수술 전후에 집에서 어떻게 보호자분이 아이한테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는 금식이라는 점입니다. 밤까지 수술 전날 밤에 굳이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정이 지나서부터는 금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까지만 아니면은 자유롭게 먹여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네카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 이제 수술 부위를 핥지 않기 위해서 네카라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수술 전에 이제 미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네카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카라가 시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네카라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카라를 이제 앞발을 통해서 이렇게 벗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가구를 이용해서 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전을 위해서 꼭 플라스틱 네카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충분히 금식을 하고 네카라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다면 수술 전 검사를 하게 될 거고 문제가 없이 수술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하실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수컷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을 하게 되고요. 암컷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하루 정도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매우 피곤해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때문에 특별한 자극을 두지 않고 집에서 푹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로 소독입니다. 암컷 중성화를 하는 경우에는 붕대를 하고 퇴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수술 부위가 붕대가 아니고 열려있게 된다면 수술 부위가 출혈이 계속해서 나는지 농이 차는지 혹은 부풀어 올라서 혈종 같은 게 생기는지를 계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집에서 보시는데 수술 부위가 이상하다 그러면 꼭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셋째로는 네카라 해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술 전에 집에서 충분히 네카라가 익숙해졌다면 이제 그 네카라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네카라를 해주게 되는 기간은 실밥을 풀고 나서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카라를 해줬는데 아이가 집에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밥을 먹는 동안만 잠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절대 수술 부위를 핥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네카라를 해주기 때문에 집에 혹시 동거묘랑 동거견이 있다면 수술 부위를 아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거견이랑 동거모가 있다면 수술 직후에는 잠시 분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식사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날은 저녁 늦게 밥을 주시거나 아니면 금식을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입원을 하고 퇴원하는 친구들이 아닌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는 친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수술 전에 들어갔던 마취 약물이나 마취 가스 때문에 길게는 하루 이틀 정도 아기들이 몽롱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소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 와중에 많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에 음식을 먹게 되면 구토를 하게 되면서 이 구토된 음식들이 폐로 넘어가 오연성 폐렴을 나타내게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물은 충분히 주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아기가 조금 어지러워한다 그러면은 그날 밤까지는 수술한 당일날은 금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고생했다고 집에 가서 북엇국이나 강아지용 닭백숙 같은 경우 먹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생한 거는 알겠는데 이제 아기들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설사나 구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기들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영양분 높은 거 먹고 설사하고 다시 병원에 와서 입원하는 거
그렇게 드물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간식도 마찬가지고 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아기가 이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병원에 이제 수술 후에 소화가 잘 되는 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병원에 꼭 여쭤보시고 그런 것들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복약, 항생제인데요. 내복약 대부분의 성분은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 항생제는 빈속에 먹으면 구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빈속에 먹이시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식후에 먹이시거나 아니면 밥이랑 같이 먹이시는 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약을 먹고 애들이 써서 구토를 하거나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미리 병원에 말씀을 해주셔서 2주 정도 가는 항생제 주사가 있어요. 그런 걸 미리 맞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술 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게 되고 실밥을 풀게 됩니다.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면 일주일 만에도 실밥을 푸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밥을 풀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암컷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2주를 꼭 채워서 실밥을 푸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물론 아기 수술 부위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실밥이 풀고 나서라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아직까지 실밥을 풀고 난 다음 그 부위가 빨갛기 때문에 팔지 못하도록 네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기가 집에 가서 계속해서 구토를 한다거나 그리고 수술된 부위가 출혈이 멎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오고 膿이 차거나 혈종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른다거나 그리고 수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플 거지만 호흡이 너무 가빠 보인다거나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까지고요. 이게 특별하게 이제 중성화 수술 후에 해야 될 것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복부 장기 수술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를 절개한다던가 담낭을 뗀다던가 그리고 이제 비장을 뗀다던가 그리고 위를 절개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숙지해 주시고 집에서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면 꼭 병원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